제가 기본적으로 아마 다른 교육이라든가 농자재 업체에서 나오는 교육들을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심지어는 뭐 대학 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수박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내려와서 많이 교육을 하셨을 텐데, 저는 오늘 좀 다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이제 그분들의 말씀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수박 재배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가지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엄청 기초적이고 간단한 건데 항상 잊고 농사를 지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수박을 잘 키우시려면은 수박의 특징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수박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키우는 수박은 기형식물이에요. 여러분이 현재 심고 있는 수박을 자연 상태에다가 정식을 하게 되고 산에다가 뿌려버리시게 되면은 절대 못 살아남아요. 그렇게 크게 잘 키웠는데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당분을 포함하고 있는가, 육질은 어떠한가를 선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에요. 고추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더 나가서 병해충, 역병이라든가 탄저병에 대해서 저항성을 가진 유전자도 따로 보기는 하는데, 수박은, 참외는 여기가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일은 크게 만들고 안에 당분, 즉 탄수화물은 양은 많아져야 되는데 광합성 효율도 높아져야 되고 한데 놓치고 있는 게 한 가지예요. 뿌리. 그 종자를 그냥 심어서는 그 크기와 그 당분을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는 거 있죠? 접목, 신토자 뭐 이런 걸로 가서 접목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얘는 기형식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물도 알아서 잘 주셔야 되고 비료도 충분하게 주셔야 되고, 그래서 수박은 기형식물이기 때문에 접목을 하시게 되는 거고, 그 이유 때문에 특히나 뿌리 관리라든가 하우스 관리, 잎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딱 나눠져 있잖아요. 몇 단마다 열매를 달고 언제 뭐 잎을 날리고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교육을 아마 충분히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뭐 세력이 강할 때는 뭐 짧게 달고, 세력이 세면, 세력이 약하면은 조금 뒀다가 열매를 달고 하는데, 이 기형식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 수박은 호기성 작물입니다. 호기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뭐 단어가 어렵긴 한데 산소를 좋아하는 애예요. 산소를 좋아한다는 말은 즉 뭐냐면은 물을 과습이 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수박 같은 경우는 조금 모래끼, 사질기가 있는 토양을 좋아하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토양 관리를 굉장히 잘 해주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수박 재배에서 분명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토양 관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 수박은 세력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농자재를 어떻게 쓰셔가지고 초반에는 세력이 좀 세도 약해도 좀 중간이라도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초반에는 일단은 줄기를 뻗어서 잎을 하고, 세력이 뭐 세게 되면은 조금 적심도 좀 해주면서 열매 다는 칸을 좀 낮춰주면서 관리를 하시는데, 초반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열매를 달고 난 이후예요. 열매 단 이후에 세력이 엄청나게 세다, 잎을 다 쳐내도 밑에서 빨아 올리는 게 장난이 아니다. 열매가 어떻게 되겠어요? 열과 나고 동공과 생기고 생리장애 오고 별의별 문제가 다 생기거든요. 아마 영동 같은 경우가 3월달, 4월달에 정식을 해서 6, 7월달에 이제 수확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가 굉장히 날씨가 더워지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관리가 잘 못 되면, 세력 관리가 잘 안 되면은 수확량이 확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절반은 버리고 절반은 수확하고. 제가 좀 건조해가지고 물 조금만 마실게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이 아셔야 될 부분이 뭐 어떤 농약을 쓰세요, 어떤 영양제를 쓰세요, 어떤 비료 쓰세요, 말짱 도루묵입니다. 여러분의 토양은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요. 여러분의 하우스 환경은 제일 잘 알고요. 하우스마다 다 틀려요. 높이 다 틀리고, 문 다 틀리고, 토질 다 틀리고, EC 다 틀리고, pH 다 틀리고. 근데 감히 와서 이거 쓰세요, 저거 쓰세요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하면은 나한테 필요한 농자재를 잘 선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이게
되게 뭐 사진 막 있고 하다 보니까는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간단한 얘기예요. 이거를 아셔야지만 농사를 지으실 때 어떤 품종, 토양에 따라서 어떤 농자재를 쓸 건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잘 지으시려면은 이제 별걸 다 하셔야 돼요. 뭐 생리학부터 뭐 화학부터 뭐 비료 공정법부터 뭐 농약 공정부터 토양학, 재배학. 근데 이런 거를 다 공부하셔서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려서 가장 중요하다. 잊고 계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식물의 기본 생리학에 나옵니다. 이건 수박을 키우시던 호박을 키우시던 오이를 키우시던 과수를 키우시던 복숭아를 키우시던 엽채를 키우시던 다 똑같아요. 이 세 가지는. 첫 번째, 여러분이 수박을 하우스에다 딱 꽂고 나면은 얘가 제일 먼저 하는 활동은 증산작용입니다. 뿌리로부터 물을 빨아 올리면서 잎에서부터 물을 뱉어내요. 빨대 아시죠? 물 쭉 빨아 마시면 밑에 올라오듯이 그런 식으로 증산작용을 합니다. 근데 그 뿌리에서 흡수되는 물에는 각종 비료가 섞여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잎에서는 광합성을 합니다. 잎에서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과 아미노산을 합성을 해요. 이 포도당은 수박의 당도를 올리는 역할을 하고요. 이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세포를 구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뿌리를 만들어낸다든가 줄기를 만든다든가 수박의 덩굴부터 잎에서 열매까지 뿌리까지 각 요소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합성을 하게 됩니다. 이 아미노산이 모여서 단백질도 되고요. 이 아미노산이 모여서 지방도 되고 탄수화물도 돼요. 그래서 잎에서 두 번째로 하는 게 광합성이고요. 세 번째로 하는 게 호흡이에요. 수박은 특히 이 호흡이 중요해요. 다른 작물들보다 호흡량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모든 작물이 호흡량하고 광합성량을 비교를 해봤을 때 광합성이 많아요. 근데 밤에는 호흡이 많아지게 돼요. 빛이 없으니까 광합성을 못해요. 낮에는 광합성을 많이 하고 호흡을 적게 해요. 요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건데, 그래서 하우스를 관리하실 때 요 내용은 이제 뒤쪽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식물이 하는 세 가지 활동 중에서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는. 요건 뒤쪽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요 세 가지를 한다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산작용을 해서 물 속에 녹아있는 양분을 섭취를 한다고 그랬는데 식물은요. 17가지라고는 나와 있는데 이제 뭐 그 니켈 같은 중금속을 빼고 나면 16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는 16대 원소라고 부르고요. 작물이 먹는 건 이 16가지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100만 원짜리 영양제든 50만 원짜리 비료를 갖다 쓰셔도 전부 다 이 16가지밖에 못 먹어요. 그 제품이 이 16가지 중에 하나로 변형이 되면서 뿌리를 통해 흡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게 뭔지를 일단 보면은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비료 성분이 이거예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산가리가 아니고요.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처음 들어본 얘기죠. 근데 이 성분이 뭐냐면은 CO2, C랑 산소와 탄소를 공급하죠. O, 산소를 공급하죠. H2O, 물, 수소, 탄소, 산소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왜 신경을 안 쓰셨냐면은 공기 중에 충분히 들어있고요. 물을 잘 주시게 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게 중요하다는 걸 잘 모르셨어요. 근데 제가 그 경기도에 있는 하우스라든가 뭐 엽채를 키우시던 과채를 키우시던 다니다 보면요. 우리 하우스에 문제가 있어라고 한 번만 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가보면은 대부분이 다 이 문제 때문에 생겨요. 환기 안 되지, 토양 염류 왔지, 물 흡수 제대로 안 되지, 증산작용 안 되지, 너무 고온이지. 다 이 문제예요. 70, 80%가. 그 다음이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질소,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황. 요게 그 다음에 많이 먹는 6가지 원소고요. 그 다음에 미량 요소가 뭐 염소라든가 붕소라든가 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건 이제 크게 따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요렇게 구성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CHO요. 탄소, 수소, 산소 요 세 가지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단히 보세요. 제가 뭐
그냥 이게 과학적으로 분석한 식물의 기본적인 평균치예요. 식물을 분석을 해보면은 그 안에서 수소가 5.6%가 나옵니다. 탄소가 51% 나오고요. 산소까지 다 합치면은 96.79%가 나와요. 여러분 수박을 뿌리채 뽑아가지고 싹 분해를 해서 보면은요, 요게 95%, 탄소, 산소, 수소가 95%가 나오고요. 나머지 질소, 인산, 가래 이런 것들이 5%밖에 안 나와요. 예,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 역할에 대해서는 뭐 사진 찍으실 분 찍으시고요. 각 성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서 나온 건데 요거까지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못 믿으시는 분이 계실까 봐 말씀을 드려요. 요새 딸기 양액 재배 많이 합니다. 충남 같은 경우 많이 딸기 양액 재배 하고 있죠. 고설 재배도 하고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게 흙도 없어요. 그냥 배지에다가 딸기 모종을 심겨놓고 비료물을 흘려주거든요. 그 딸기 양액 재배를 할 때 들어가는 성분인데 이 16가지를 벗어나는 성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 어떤 영양제도 주는 것도 없고요. 그 어떤 비료도 주는 것도 없고요. 단지 물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16가지 원소, 탄소, 산소, 수소를 제외하고 나면은 13가지 원소를 그냥 타서 흘려줍니다. 그게 다예요. 근데 수확량은 노지에서 키우는 거랑 토경 재배를 하는 거랑 1.5배에서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정확하게 맞춰진 수치로 그 양을 공급을 해주니까 잘 자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도 그래서 이제 영동에서 수박 키우실 때 고민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따로 있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이 뭐냐면은 환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찍어온 사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환기가 잘 돼야지만 증산작용이 잘 되고 증산작용이 잘 돼야지만 뿌리로부터 물을 잘 먹고 물을 잘 먹어야지 거기에 녹아있는 양분을 잘 흡수한다는 거. 그 부분. 이게 성주에서 찍은 사진인데 2015년도까지만 해도 보면은 환기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단일 하우스 면적에서는 성주가 가장 크거든요. 7,000헥타인데. 근데 이게 올해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19년도, 작년이죠. 다 돼 있어요. 안 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 사람들도 아신 거예요. 처음에 시작을 하다가 해보니까 틀리네. 수확량이 한 20-30%가 차이가 납니다. 환기시설 제대로 이렇게 위에 뚜껑 달린 거랑 안 달린 거랑 정확하게 20-30% 이상 차이가 나요. 아무리 잘 지어도 평균치예요, 이거는. 영동 같은 경우도 이렇게 환기시설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3월 중하순 4월 초에 심으시게 되면 아직까지 좀 쌀쌀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보온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 싶으시기도 할 텐데 이거라도 한번 해보세요. 문이 있으면 창문이라도 한번 달아보세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앞뒤로. 5월달, 6월달 고온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수박이 굉장히 열을 좋아하는 작물이긴 하지만은 내부 온도가 35도, 40도까지 올라가면 걔네들도 힘들어 하거든요. 이거 하나 열어놓고 안 열어놓고의 차이도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 한번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가 환기고요. 두 번째가 토양 관리예요. 비료도 농약도 영양제도 종자도 아니고 두 번째는 토양 관리예요. 이 토양 관리가 잘 되냐 못 되냐에 따라서 뿌리 활력이 차이가 나고요. 양분 이용률, 호흡, 또 생리장애, 염류 집접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게 다 좌지우됩니다. 그 다음이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그렇다면 나 환기도 잘 됐고 토양 관리도 잘했는데 왜 이래? 그럼 아까 말씀드린 16대 원소 중에서 뭐가 빠진 게 있다는 거죠. 그걸 찾으셔서 잘 공급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염류 문제가 지금 하우스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 하세요. 이제 이 염류 문제가 처음에는 따로 없었어요. 관심을 별로 안 가셨었죠. 대부분 다 시설하우스가 이렇게 늘어난 게 몇 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노지에서 보통 재배를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설하우스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는 염류장애라는 문제가 생겼는데 처음에는 이 염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아, 키우다 보니 장애인가? 왜 그러지? 왜 이렇게 잘 안 자라지? 궁금해 하다 보니 잘 자라는 데랑 못 자라는 데를 비교를 해봤더니 뿌리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전에 사장님들 뭐 많이 쓰셨어요? 밝은제 많이 쓰셨죠? 밝은제. 한참 인기였죠? 밝은제. 한
한 10년 전에는 밝은제가 한번 히트를 쫙 쳤었어요. 뭐 밝은역이니 뭐니 해서. 지금도 아마 많이 쓰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트렌드가 온 게 뭐냐면 미생물이에요. 야, 밝은제 다 소용없더라. 미생물이 토양에서 활동을 해서 토양을 좋게 만들어주면 뿌리 잘 뻗는다. 미생물이 부족하다. 미생물 넣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공급했죠. 대한민국 토양이 10년, 15년 전하고 비교해서 지금 유효 미생물의 개체수가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에민이 고초균이니 뭐니 해가지고 무상으로 막 공급해줘요. 뿌리시라고. 근데 지금 또 문제가 뭐예요? 이것도 안 돼. 토양 개량제로 또 왔어요. 아까 보조사업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일로 왔어요?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미생물도 못 살아요. 똥물에다가 물고기 아무리 풀어봤자 물고기 못 살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 호수부터 살리고 보자. 그 다음에 물고기 넣자. 그러면 뿌리가 잘 될 거다.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오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토양 관리에 대한 부분은 이 토양학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면 사장님들 수박 교육 강의 시간을 지금 저 이제 뭐 30분 하라고 막 얘기하시고 하시는데 이렇게 잡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시나리오가 왔다는 거. 그래서 토양 개량이 굉장히 중요하시다는 거. 첫 번째 환기 잘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양 관리까지 잘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는 농자재에 신경을 써주실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동군에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그 밑거름에 대해서 영동군 것만 딱 조사를 했습니다. 영동군에서 사용하시는 유박 개수가 14만 4천 개예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많이, 제가 제품명을 따로 안 적어놨는데 14만 4천 개 중에서 저기 나와 있는 1, 2, 3, 4, 4가지 제품이 10만 개입니다. 보시면 티가 나죠? 제일 많이 나가는 제품, 아주까리박 90%, 두 번째로 많이 나가는 제품, 아주까리 75%, 세 번째 많이 나가는 제품, 아주까리 75%, 네 번째 많이 나가는 제품, 아주까리 94%. 이거는 그 대한민국 그 유기농업자재 정보 시스템이라고 인터넷에 찾아서 들어가서 내가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 딱 이름만 쳐넣으면 성분이 바로 쫙 나옵니다. 성분을 고려를 안 하고 쓰고 계세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독성 물질인 관계로 다른 나라에서 아예 사용이 금지됐거나 한데 우리나라는 허용이 돼 있거든요. 키로당 140원 정도 하는데 회사에서는 작물의 생육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가장 저렴한 성분 구성으로만 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이렇게 만들다 보니 수박에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저거는 생박입니다. 생박. 아주까리 기름을 짜고 나서 남은 찌꺼기를 그대로 압착을 해서 국내로 수입이 돼요. 그럼 그거를 펠렛 형태가 됐던 아니면 구형 형태가 됐던 따로 제조를 해서 여러분한테 판매를 하게 되는데 숙성 자체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저거 2월 말에 3월 초에 뿌리고 들어가시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박이 투입이 되면은 비옥기가 하나도 없어요. 온도가 땅의 온도가 23도 이상이 안 되면은 얘가 부숙을 못 해요. 그러다가 튀어나오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정식을 하시고 나서 물 주고 하시다 보면은 한 5월, 6월, 7월 달에 이렇게 질소가 유박비료 대부분 보면 4대 1대 1이잖아요. 질소가 가장 많아요. 이때 튀어나오는 거예요. 초세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유박을 써주는 이유는 토양의 개량 효과도 있지만은 이제 퇴비랑 다르게 유박 같은 경우는 질소가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된 이유가 밑거름으로 쓰라는 얘기거든요. 정식하고 나서 세력을 강하게 뻗은 놈과 초반에 강하게 뻗은 놈과 후반기에 강하게 뻗은 놈과는 차이가 많아요. 어린애들도 어렸을 때 건강한 사람들이 나중에 커서도 건강해지듯이 식물도 마찬가지거든요. 초반에 건강한 애들이 나중에 큰 수박을 달고 많은 수확량이 나오고 당도도 높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초반 초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튀어나와 버리거든요. 그렇다 보니 또 화학 비료도 또 들어가고 퇴비도 또 들어가고 특히 퇴비
센터 같은 데서 교육을 받으시다 보면은 탭이 권장 사용량 얼마로 들으세요? 300평당 보통 1000에서 2000km 쓰라고 얘기하시죠? 제가 100% 장담하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그렇게 적게 쓰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맞죠? 300평당 1톤, 2톤만 쓰라 그러는데 어떻게 쓰세요? 300평이면 하우스 3동이에요. 하우스 3동에 내가 탭비를 얼마나 썼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5톤, 6톤 뭐 심하신 분들은 뭐 10톤 막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예. 그게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권장을 하는 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내용이에요. 토양이 망가지게 된 주 원인이 탭이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탭비를 쓸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은 축산 폐기물이라든가 음식물 찌꺼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토양에 환원해 주는 것이 많은데 사용량이 너무 과다한 거죠. 탭비가 완전 부숙돼서 1년 이상 썩혀서 나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탭비 공장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3개월 이상 부숙을 못 시킵니다. 근데 이 탭비를 10을 넣게 되면요. 얘는 3년에 걸쳐서 분해가 돼요. 올해 3, 내년도 3, 후년도 3. 근데 내년에 10이 또 들어가네? 그게 13이 돼 있어요. 계속 늘어나서 염이 쌓이는 거예요. 화학비료는 염이 잘 안 쌓여요. 여러분이 잘못 알고 계신데 화학비료는 염이 더 안 쌓여요. 탭비보다 훨씬 안 쌓여요. 그래서 이 탭비는 좀 적정량을 사용해 주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염의 집적이 많다 보니까는 또 이제 유기질 비료 쪽으로 많이 돌아서신 분도 있고 한데 이렇게 문제가 되는 유기질 비료를 사용을 하시면은 생육 조절이 힘드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그 참편한 구 같은 경우는 어박 55%에다가 혈분 40%입니다. 그 다음에 팜 유박이 한 10%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런 제품인데 한번 바꿔서 사용을 해보시면은 차이가 많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고요. 지금 요거는 잘못 적혀 있는데 최종박하고 어박으로 만들어진 참편한 라인 제품이고요. 얘는 저희가 일부러 유박 같은 경우는 초기에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는 전부 다 부숙을 시켜놨습니다. 100% 부숙된 것만 가지고 들어오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혈분 들어가 있는 거 쓰시면 냄새 굉장히 고약하게 나시는 거 아실 거예요. 썩는 냄새 되게 심하고 하는데 그런 거 전혀 없고요. 한약 냄새가 구수하게 납니다. 이거 딱 열어서 보시면은 100% 부숙되어서 시설하우스에 정식 하루나 이틀 전에 사용하셔도 가스 장애가 안 나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또 성분 자체가 9-1-2예요. 유박 2포 쓰실 때 요거 한 포만 사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비교를 해보시면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기존에 쓰시던 거 한 절반 써보시고 얘 한 절반 써보셔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어떤 차이가 나는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토양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입상 부식산이에요. 20kg짜리 한 포대로 되어 있는 제품인데 이거는 아마 이쪽에서 제가 사용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누버라는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화학비료 회사에 다녔었거든요. 한농, 파만농 화학비료 회사 다녔었는데 그 회사는 이런 유기물이라든가 아니면 부식산 같은 제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에이 부식산 이건 뭐야 그냥 뭐 수검댕이 그냥 갖다 뿌리면 되지 뒷산 가가지고 시꺼먼서 긁어오면 그게 부식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 회사에 입사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사용을 해보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요. 토양이 염류 장애 쪽이 굉장히 빠르게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을 찾아봤어요. 이 부식산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길래 저렇게 땅이 빠르게 변할까라고 했는데 부식산을 투입을 하게 되면요. 부식산은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뭐 펄빅산도 있고 풀빅산도 있고 뭐 그런 종류가 되게 많은데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미생물 증가. 미생물이 시간당 10배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4시간이 지난 다음에 체크를 해봤더니 한 마리 있던 게 10,000마리로 바뀌었어요. 불용화되어 있는 비료예요. 그러니까 식물이 먹고 싶어도 사용할 토양에 딱 달라붙어서 사용할 수 없게 된 그런 비료 성분들인데 이 미생물은 그렇게 불용화되어 있는 거를 먹고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게 바로 미생물이거든요.
토양에서 미생물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땅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는 염을 잡아먹고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생물이 굉장히 토양에서 토양 개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부식산을 넣게 되면 이 미생물 개체수가 급속도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수박 키우실 때 그 염 때문에 문제되시거나 아니면 꼬챙이 가지고 한번 찔러보세요. 뾰족한 꼬챙이 가지고 내 하우스를 꾹 찔러봤을 때 30cm 이상 안 들어간다. 그런 분들은 토양이 이미 좀 많이 망가지신 분들이니까 부식산 제품 한번 꼭 써봤으면 좋겠고요. 수박이 기본적으로 뿌리를 한 1m 이상을 뻗습니다. 아래쪽으로 길게 뻗으면. 근데 그런 작토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토양 개량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 토양 개량에 있어서 부식산만큼 좋은 성분은 제가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꼭 테스트 삼아서라도 한 동만이라도 한번 바꿔서 써보세요. 부식산은 쓰시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냐면은 비료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동안 땅에 직접 재있던 비료를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다 보니까 똑같이 비료를 한 푼 뿌렸는데 얘는 왜 이렇게 세? 이렇게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런 효과가 나니까 부식산을 한번 꼭 오래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석사조라는 제품입니다. 이것도 유기농업자재고요. 이쪽 영동 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부식산하고 이 일석사조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데 요거는 천연 광물질이에요. 가리가 14%고요. 고토가 6%고 칼슘이 17% 들어있고 황이 48% 들어있어요. 요새 인기 많은 제품 있죠. 모두싹인가? 황 걸로 해서 고친다는 거. 네. 이거 한 포에 들어있는 황양으로 아마 그 모두싹 한 30병? 40병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황이 굉장히 중요한 원소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반에 다량 원소라고 했잖아요. 근데 황을 이용해야지만 만들 수 있는 아미노산이 세 종류 정도가 있어요. 뭐 메티오닌이나 시스테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얘가 요새 들어서 갑자기 없어졌어요. 땅에 부족 현상이 왔어요. 부족 현상이 오다 보니까는 장애가 오고 그 모두싹 같은 제품들이 히트를 치게 된 이유도 뿌려주니까 효과가 있어요. 왜? 토양에 없던 황을 공급해 주니까. 옛날에는 황을 별로 신경을 안 썼었어요. 농가분들이.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과수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마늘 양파 하시는 분들이나 약간씩 신경을 썼었지 과체류나 이런 분들은 별로 신경 안 썼거든요. 이 아황산 가스라고 하죠. 옛날에 그 트럭이나 자동차들 보면 매연 나오고 공기 중에 매연 물질이 많이 배출되는데 그것들이 비 한 번 오고 나면 토양으로 다 스며 들어갔거든요. 황이. 근데 요새는 환경 규제 때문에 차들이 굉장히 매연이 없어지고 깨끗해지면서 황의 유입이 토양 자체에 원천 봉쇄가 돼버린 거죠. 그런 원인 때문이라고 과학자들은 요새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황은 따로 요새는 투입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일석사조라는 제품 가지고 한번 넣어보시면은 뭐 농사 지으시는데 이 48% 정도면은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그 천연 유기농업자재입니다. 퀵엠질이라는 제품이고요. 가리가 15고 고토가 14인데 후기에 열매를 달고 나서 세력이 세신 분들이 쓰시면 굉장히 좋아요. 이 세력이 세다는 거는 질소가 높다는 거거든요. 근데 질소를 막아주는 게 바로 가리랑 고토입니다. 가리랑 고토가 늘어나게 되면은 질소의 흡수를 억제를 해주게 되고요. 단지 그냥 순을 쳐가지고 세력을 억제한다고 뭐 자르거나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요거로 연면 시비는 아니고요. 간주 한번 해주시게 되면은 아마 질소 흡수 억제하고 세력을 죽이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열매 다시고 난 다음에는 세력이 세시면 안 되거든요. 세게 올라오면 열매가 안 자랍니다. 영양 생장만 하려고 그러지 생식 생장적으로 전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시는 제품이 되겠고요. 뭐 요거는 유기엔케인데 하우스 쪽은 사용하시는 제품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주비료 아마 많이 쓰실 거예요. 저희가 올해 이 관주비료 10kg짜리입니다. 요게 새로 나오게 되는데 성분은 이런 식으로 해서 미량요소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 제품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저렴해요. 10kg짜리 한 포에 25,000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근데 저가형 제품하고 고가형 수입 제품하고 뭐 한 포대에 7만 원, 8만 원, 10만 원짜리 하는 거 많이 사용을 해보실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면은 요소예요. 요소를 갈아가지고 관주비료에다 많이 넣어놨으면은 그 제품은 싼 제품이고요. 염화가리.
요 두 가지가 질소랑 가리를 보증을 해주는 성분인데 요게 많이 들어가면은 그 관주 비료는 싸요. 왜냐하면은 이거 원가가 싸거든요. 근데 질산태질소, 그 다음에 질산가리, 요 놈이 많이 들어가면 가격이 올라가 버려요. 그게 바로 관주비료의 특징인데 저희는 요소랑 염화가리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만들었습니다. 질산태 암모니아태로 만들고요. 황산가리랑 질산가리로만 해서 만들었고요.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밑에 뒤에 잘 안 보실 텐데 가루로 안 돼 있어요. 요소 알갱이처럼 프릴 알갱이처럼 작은 동글동글한 알갱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시면은 그냥 뿌리셔도 돼요. 여름에 그럴 때 많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수박이 습을 안 좋아해요. 근데 비료는 줘야겠는데 관주를 해주자니 너무 과습이 될 것 같고 이 비료 어떻게 해주지? 요거 알갱이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뿌려주시면 돼요. 뿌려주시고 스프링클러 살짝 돌려주시면 금방 싹 녹아서 내려갑니다. 그런 식으로 타겟을 해서 만든 제품이고요. 올해 관주비료 요 하이스피드로 한번 바꾸셔서 사용해 보시면은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저희가 요 같은 경우는 10kg짜리 한 포에 25,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차이가 많이 나실 겁니다. 예. 영농비 절감에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해조 추출물입니다. 해조 추출물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과체류 같은 거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많이 사용을 하세요. 왜냐하면 효과가 좋거든요. 근데 이게 왜 좋은지를 좀 간단히 아셔야 돼요. 저는 저희 회사에서도 저 해조 추출물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잘 추천을 안 드리거든요. 근데 농약방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가끔씩 이거 한번 써봐, 이거 한번 써봐. 홍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해조 추출물 같은 경우는 어디서 구해오냐면 저기 북유럽 쪽이나 아니면은 호주 근처에 있는 해조에서 썩혀가지고 갖고 오는 건데 그 해조류가 하루에 1m씩 자라요. 하루에 자라는 길이가 1m예요. 그렇게 많이 자란다는 얘기는 생장 호르몬이 다량으로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옥신, 지베렐린, 사이토키닌. 그래서 생육 초기에 얘를 써주시면 농사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써주시면은 시꺼멓게 막 올라오고 막 뻗쳐오는 게 보일 거예요. 효과 좋네. 초기에 써주면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얘는 사람으로 표현하면 저는 마약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몸이 허약하고 안 좋고 상태가 안 좋은데도 생장 호르몬을 훅 뿌려주게 되면은 갑자기 뻥 하고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해조 추출물 같은 경우는 주 성분이 생장 호르몬이기 때문에 생육 후기, 엽채류 출하 전 한 일주일 전, 보름 전, 과체류 같은 경우는 후기에 이제 끝물 딸 때 중간 정도부터 이렇게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초기부터 쓰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저희 제품뿐만 아니라 타사 제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타 회사랑 저희 저 알게아라는 저 제품하고 차이가 뭐냐면 저희는 유기농업 자재로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요소라든가 가리라든가 비료 성분을 섞고 있기 때문에 유기농업 자재로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해조 추출물 내 하우스 도저히 지금은 더 이상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수박값이 너무 좋아. 막판에 한번 뽑고 끝내자라고 생각하실 때 한 번씩 쳐주시면은 수확량이 그만큼 더 많이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예.